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누군가 우려했던 것처럼 전세가 역전세가 더 심해지고 전세제도 자체가 소멸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도 일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전세가 소멸한다는 기사가 이번처럼 공격적으로 쏟아졌었던 시기가 흔치는 않았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기마다 전세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전세제도 자체가 소멸한다, 이런 기사도 간혹가다 나오긴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특수하게 전세 사기라고 하는 가장 큰 이슈가 껴버리면서 특히 다세대 빌라, 그 중에서도 사고가 터졌던 몇몇 지역들 위주로 전세가 거의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전세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거의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전세 매물에 대한 추이부터 보시면 가장 전세 매물이 많았었던 시기는 올 초입니다. 최고점을 찍었었던 올 초 1월달 시기에는 전세 매물 나와 있는 건수만 하더라도 5만 4천여 건 정도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었고요. 최근 나와 있는 매물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그래서 현재 3만 1천여 건 정도가 매물에 등록이 되어 있고, 최고점 대비해서 약 42%가량 대규모로 감소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사철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전세로 수요자들이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꼽아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부터 해서 많은 모든 대출 상품의 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 전세 금리는 최근 들어서 그 상승세가 거의 꺾이고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죠. 그 이유를 봤을 때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대출 자금에 대한 조달 금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은행에서도 대출 실행을 자기 자본 가지고 하질 않고요. 이 조달 금리를 통한 신규 자금을 끌어와서 이 대출을 실행을 해주곤 하죠. 그래서 조달금리에다가 본인들의 마진, 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껴넣어서 가상금리를 플러스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설정을 하는데, 신규 코픽스 금리는 오히려 기준금리와 발맞춰서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가산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이런 2%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아직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전세가 우리나라는 몇 차례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미국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당분간은 3%대 정도 혹은 조금 더 오른 3% 후반대 정도 수준의 금리로 꽤나 장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상금리를 큰 폭으로 더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초반선 내지는 4%에 못 미치는 선에서 안정화를 찾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커 보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한 이후에 이자를 갚으면서 거주하시는 분과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시는 분의 거주 비용 차이가 꽤나 큰 폭으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 6억에 대출 60%면 한 3억 6천 정도 전세자금 대출을 끌어다 쓰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월에 내게 되는 이자 금액이 월 126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5%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보증금을 한 2억 4천 정도를 넣더라도 이자 비용보다 월세 내는 비용이 약 150만 원 정도로 더 크게 먹혀버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에 대한 선호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현상은 가처분 소득이 낮아질수록 현재 이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각 수요자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면 고정 비용인 거주 비용을 줄일
버리려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가 안정기에 접어들수록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고정된 상태로 2년 내지 4년 정도 픽스된 고정 비용만 내고 거주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의 특징 중에 하나가 DSR에서 제외가 되고 또 이자 상환만 가지고 거주 비용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원금 거치 기간도 없이 원금 분할 상환으로 40년 정도 장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DSR에도 포함이 안 되고 이자만 납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거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울시의 각 구마다 현재 전세가 흐름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차트가 서울시 아파트 전세 거래량과 가격 흐름에 대한 차트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차트고요. 9월달은 아직 9월 초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가 완료가 안 됐겠죠. 그래서 현재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작게 잡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것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겠다. 다른 평년에도 계절적으로 이사철이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세 거래량이 확 주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올 초에 있었던 이사철에는 평년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거래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그 거래량 수준 자체가 봄까지 이어졌는데요.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도 평년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전세 거래량이 있었던 것이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약간 조정됐었던 전세가가 2023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듯한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 다른 구마다도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고가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보시면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긴 했는데 거래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죠. 그래서 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가에 대한 회복 흐름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같은 경우도 현재 마찬가지죠. 그리고 송파구를 봤을 때 송파구는 최근 들어서 전세가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전세 회복이 아직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 전세가 회복이 굉장히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도 한번 보시자면 동작구 2023년도 3월,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네요. 올 초부터 전세가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다 외곽 지역으로 나가보면 노원이나 도봉구 같은 지역을 볼 텐데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세 추세가 최근 들어서 좀 크게 상승 쪽으로 기울고 있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횡보 추세인데 노원구는 사실상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세가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부터 전세가 다시 한번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세가 반등하는 추세로 보이지는 않고요. 관악구라던가 강서구 같은 지역들도 저렴한 전세 수준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약간씩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죠. 자, 강북구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구마다 한 번씩 쭉 살펴보면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누군가 우려했던 것처럼 전세가 역전세가 더 심해지고 전세제도 자체가 소멸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도 일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매가가 거의 전고점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만약에 후행적인 매매가 급격하게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계속 전세 사시던 분들은 앞으로도 전세로 거주하기 희망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즉 매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매 거래량이 튀지 않는 이상에는 전월세 수요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아파트라고 하는 투자 상품 중에서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것은 전세입니다.
대출이 최근 들어서는 DSR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특히나 고가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높지 않는 이상의 전세만큼의 레버리지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 낀 갭 투자를 아직도 진행하시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전세가 영원히 떨어질 것 같이 매스컴에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게 2023년 초부터 시작해서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 그래서 서울 평균 전세가로는 한 5억대 정도 선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러려면 금리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주요 영향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 안정화,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유지되는 정도 수준에서 버텨만 준다면 이 5억대 수준에서 6억대, 7억대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만한 정도 바닥은 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지역마다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형성됐었던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일대의 한 10년 평균 전세가율을 내보면 50에서 55%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됐었고요. 나머지 강북 지역 중에서 거주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한 60, 70% 정도 선에서 전세가율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즉 LTV로 따졌을 때 강남권은 50에서 55%가 평균적인 전세 LTV였고요. 나머지 강북이나 외곽 지역들은 60, 70% 정도가 평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가 하락을 겪고 또 아파트 급등 시기를 겪으면서 이 기준 자체가 강남권 40% 선, 강북 일부 지역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50% 선으로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가 바닥을 다지고 매매가 흐름이 약간 보합세로 유지가 되는 순간부터는 전세가율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규제들만 해제가 돼준다면 다시 매수를 시작할 준비가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하락하는 일도 없고 영원히 상승하는 일도 없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시기에 가장 많이 버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